네, 안녕하세요. 슈퍼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부자 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요, 제가 보물지도 책 가지고 왔는데요. 음, 그전에도 읽었고, 몇 번 읽었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림도 있고, 글씨가 커서 읽기도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아마 빨리 읽으시면 한 2시간 정도면 이 책을 다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읽고 나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정말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책은 다 읽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책은 읽고 꼭, 밑줄을 긋거나 책을 마킹을 해 놓는다거나 그래서 다시 읽으려면 2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부분은 좀 밑줄을 긋고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챕터가 있다 그러면은 위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에를 접어 놓으시고 밑에 부분에 좀 좋은 내용이 있다 하면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여기 한 장은 너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좀 반절로 접어 놓으시고 여러분들만의 좀 그 마킹 노하우를 이렇게 하셔서 제독 다시 한번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제독을 하시고 너무너무 좋았다면 밑줄 그으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뭐 생각과 추가가 됐으면 하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저는 책을 좋아하거나 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해서 책을 접거나 막 책을 지저분하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책을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펴지 않는 분들도 봤어요. 이렇게 꽉꽉 눌러야 이게 페이지가 잘 보이잖아요. 제가 책을 안 읽었을 때는 약간 그런 안 좋은 좀 안 좋다기보다 뭐 책을 깨끗하게 보면야 좋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뭐 밑줄을 긋거나 접지 않았었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졌으면 책을 한 권 더 사도 되고, 책은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뭔가 여기에서 얻고 깨닫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건데 우리가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깨끗하게 보지는 않잖아요. 밑줄도 긋고 막 색연필로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따르릉 TV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책을 만나셨다면 그 좋은 책을 꼭 여러분 한 번만 읽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2번, 3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밑줄 긋고 색연필 적으시고 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메모해 놓으셔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또 책에서 내가 삶에서 이거는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것 정도는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볼까? 꼭 삶에 적용해 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책을 읽을 때.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책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보물지도에 나와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쭉 좀 이야기 해드릴 텐데, 그전에부터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한꺼번에 이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싶어서 욕심이 막 많아서 선뜻 안 갔는데, 그래도 이걸 한번 쪼개봤어요. 네. 그래서 보물지도는 꿈을 이루는 마법의 도구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싶으시죠? 저는 정말 저의 꿈을 너무 이루고 싶어요. 꿈이 너무 많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보물지도라는 건데 과연 이제 보물지도가 무엇인지 또 보물지도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만약 꿈을 이루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손에 넣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넣고 싶지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완전히 꿈 같은 얘기군. 대부분 이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누구는 코웃음을 칠 수도 있겠고 누구는 궁금해할 수도 있을 이 획기적인 이 도구 과연 이건 뭐란 말인가. 그것은 동화 속의 보물지도가 아닌 바로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는 현실 속의 보물지도라는 거죠. 내 꿈을 시각화하는 현실 속의 보물지도.
저는 이거를 실제로 좀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공개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이 보물지도 만드는 이야기 할 때 제 거 보물지도 진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주방 앞에 붙여 있거든요. 네. 자,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은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사고가 곧 현실이 된다. 이미지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서 선명하게 그린 꿈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 입버릇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다. 적극적인 또 긍정적인 말을 항상 복창하라. 이런 말들, 비슷한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 법칙과 행복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대한 성취자, 철학자, 종교가들이 이미 2000년 전부터 해왔던 이 말들이 사실임을 보증한대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인생은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사고가 곧 현실이 되고 입버릇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런 말들 우리가 무수히 들어왔는데 정말 성공의 법칙과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런 말이 정말 맞다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책입니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거나 특별한 행운을 거머쥐었거나 타고난 환경의 혜택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천재적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왔던 일들을 보통 사람이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된 방법이 바로 이 보물지도라는 겁니다. 이 보물지도는 노력이 필요하기보다 아주 즐겁게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이거가 핵심적인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하세요, 이걸 하세요,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누구나 잠깐의 시간 동안 뭔가를 이 보물지도로 만들었을 때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거의 거론하지 않았던 보물지도의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이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이거 관련된 시각화하라 뭐하라 이거에 관련된 책들이 진짜 많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알았더라도 이걸 실체로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보물지도의 실체, 커다란 종이에 자신의 꿈을 써넣고 이미지와 사진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 방에 붙이고 매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면 당신의 꿈은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보물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진짜 과연 꿈이 이루어져?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거 단순히 보물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각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꼭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너무 궁금하다면 꼭 이 보물지도 책을 사서 여러분들 꼭 진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번의 영상을 나눠서 보물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위에는 이런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잡는 사람 혹은 꿈을 깨트리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신문이나 TV 보고 있으면 정치적인 비리, 경제 불황, 대기업의 갑질, 정말 이런 이야기들, 우울한 얘기로 정말 가득하죠. 그래서 어지간히 굳은 의지와 신념이 없이는 대부분 도전도 해보기 전에 미리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사실 그게 무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은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한탄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대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나 지극히 운이 좋은 게 틀림없어.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 기회가 올 리가 없지. 이는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야말로 애써 찾아온 기회마저 놓치는 지름길인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험난해지고 온갖 역경이 닥쳐와도 자신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면서 꿈을 이뤄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소망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세상만 탓하며 꿈을 포기하는 동안에도 목적을 달성하며 항상 행운이 따라다니는 듯이 보이는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이 뇌를 연구하는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즉 이 두뇌 활동과 소망, 내 꿈을 실현하는 관계가 잇따라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속으로 이미지와 비전을 생생하게 그리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연구 결과입니다.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두뇌 활동과 이 소망 실현, 꿈 실현, 내가 원하는 목표 실현, 이런 관계에 따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이미지와 그 비전을 생생하게 그리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이미지와 성공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는 이미지와 성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행복한 부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명확한 이미지로 그린대요. 네, 끊임없이. 마치 조감도 같은 거죠. 공사장에 가보면 허허벌판이지만 조감도가 딱 입구에 그려져 있잖아요. 이 땅에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조감도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조감도 같은 명확한 이미지가 늘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정말 행복한 부자들을 보면 늘 끊임없이 이런 선명한 자기만의 그 이미지와 그 비전과 조감도 같은 확실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을 이루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주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과감하게 도전하게 되고 기회도 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꿈을 선명한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이 의사라면 내가 의사가 되어서 정말 멋지게 막 수술하는 이런 자기만의 그 멋진 상상, 이미지, 가운을 입고 있고 볼펜은 무슨 색깔을 내가 여기다 꽂아 놓고 어떤 안경을 쓰고 있으며 나는 이 가운 안에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확한 이미지.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뭐 어디 학교에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이미지의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런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면접 코칭을 할 때에도 원하는 그 기업, 원하는 곳에 직접 가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가는 코칭을 할 때에도 고3들이 원하는 대학 탐방하잖아요. 나는 뭐 서울대에 가고 싶어. 나는 뭐 어디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직접 그 학교에 가서 탐방을 합니다. 왜요?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직접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가보지도 않은 학교를 어떻게 이미지화 하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시각화 하겠어요? 내가 직접 한번 걸어서 정문을 걸어가 보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단대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들어가서 매점에서 음료수도 한번 사 먹어보고, 식당에서 밥도 한번 먹어보고, 캠퍼스도 한번 거닐어 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할 때, 아, 나는 거기 학교에 갈 거야.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책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할 거야.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3들은 이 대학 탐방 꼭 하잖아요. 꼭 할 필요성이 있고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면접 코칭에 있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가서 직접 그 기업을 한번 보고 걸어가 보고 그 느낌이 어떤지 이런 이미지화를 계속해서 아 정말 이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노력할 거야. 그럼 동기부여가 또 되잖아요. 이미지를 또 계속해서 그리게 되니까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시각화를 통해서. 음. 마음속에 있는 꿈을 선명한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음. 그런데요.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꿈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음.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내 꿈은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라고 말하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시각화까지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거나 이미지를 그려서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이 보물지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당신이 어디 서 있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이 분명 여러분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보물지도의 역할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목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흐릿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미지나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한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미지로 반복해서 그리게 되고 스스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특별한 힘이나 노력도 필요 없고 스트레스도 생기지가 않는데요. 뇌는 단지 명확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정 소망하는 그 소망과 목표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그냥 만들어준대요, 뇌가. 그냥 명확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소망과 그 목표를 인식하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선명하게 여러 번 떠올리면 뇌가 못 보고 지나쳤다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기회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나쳤던 것들이 실은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물지도의 마법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화입니다. 성공 철학. 성공에 관련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공 철학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라.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라.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상상하라. 성공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요. 이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이 이미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실제로 그 동계올림픽에서 스키점프 선수가
이 올림픽을 앞두고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중요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훈련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 선수였으니까 병원에 누워서 이거를 자꾸 자기가 실제로 올림픽에 나가서 어떻게 점프를 뛰고 어떻게 스키를 타는 거에 대한 이 이미지와 상상을 병원에서 계속 했다는 거죠. 남들은 막 근육 훈련을 하고 스피드 훈련을 하고 그렇게 너무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는 시기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누워서 계속 그 자기가 어떻게 스키 점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시각화하고 상상을 했대요. 바람은 어떤 느낌이고 내가 어떤 스키 점프를 신고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숨을 참고 스키 점프를 내려가는 그 느낌과 내가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스키를 타는 그 모습, 그리고 결승 지점까지 내려와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상상하고 이미지화하면서 이미지 훈련을 계속 했다는 거죠. 이미지 훈련법을. 실제로 이렇게 스키 점프를 탔던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기사에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실제로 이런 그 심리학이나 이런 이미지와 이런 상상 기법들이 실제로 운동선수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근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올림픽을 준비하는 웬만한 선수들은 다 이런 시각화 작업, 이런 심리적인 훈련도 다 한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게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보물지도. 만약에 나는 이런 게 상상이 잘 안 돼. 나는 이게 이미지를 잘 만들 수가 없어. 나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보물지도를 만들면 이미지를 선명하게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두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면 사람이 왜 소망 달성이라고 이 보물지도를 얘기하는지 다 실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면 내가 상상하는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것들을 뭐 잡지나 뭐 구글 이미지나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사진을 갖다 붙이면서 이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당신이 아름다움과 감동, 기적과 마법을 충분히 누려왔다 해도 오늘부터 결심하는 것만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해서 이 보물지도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보물지도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 활용 성공법이라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물지도하고 비슷한 거죠. 사진을 이용한 시각화니까 꿈과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모으는 방법인데요. 예컨대 자신이 꿈꾸던 집과 비슷한 집을 발견했다면 일단 그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이 이미 그 집을 손에 넣은 것처럼 느껴봅니다. 저 이거 실제로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정말 예쁜 집이 모여져 있는 그 예술촌이 있는데 그 예술촌에 가서 가장 예쁜 집 사진으로 찍어와가지고 이런 집에서 내가 나중에 살아야지 하고 저도 이거 했거든요. 자, 이미 그 집을 손에 넣은 것처럼 느껴봅니다. 그러고 나서 기필코 이 집을 손에 넣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사진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방법이죠. 최근 관광 상품에는 호화저택 탐방이라는 코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와이나 오스트리아 등지로 신혼여행을 가면 아름답고 화려한 저택 앞에서 커플이 사이좋게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런 관광 상품이 유행이라고 해요.
사진 활용 성공법은 그 사진을 평소에 아주 자주 봄으로써 이런 집을 꼭 갖고 말겠어 라는 다짐을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놓고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에 전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세의 일본 레슬링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원정을 떠났대요. 경기 후에 그 소녀는 자신의 뜻에 따라 가능성이 넘치는 나라 미국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수중에 있는 돈은 겨우 400달러. 도와줄 손길은커녕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낯선 땅에서 게다가 할 줄 아는 영어라고는 인사말 몇 마디밖에 안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야 말겠어! 라고 굳게 결심을 하면서 그 첫 단계로 고급 승용차를 손에 넣기로 결심을 했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국 이게 400달러밖에 없었던 일본 레슬링 선수가 미국에서 지금 정말 나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야 말겠어. 굳게 결심을 하고 첫 번째 단계로 자기가 하고자 했었던 게 고급 승용차를 손에 넣기로 작정했다는 것. 그는 이 생각을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롤스로이스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대요.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장면, 차 앞과 옆에 서서 방긋 웃고 있는 장면도 잊지 않았고 여러 각도에서 요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을 항상 몸에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이 찍었던 사진을 늘 펼쳐봤대요.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게다가 무상으로 실제로 고급 승용차를 손에 넣을 수 있었대요. 네. 이 청년이 후에 미국의 대부호가 되었는데요. 베니하나 체인점. 베니하나 체인점. 되게 유명한 체인점이래요. 베니하나 체인점의 오너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아오키라는 일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오키 씨는 꿈과 목표를 사진으로 찍어 바라보는 사진 활용 성공법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갔대요. 네. 미국의 레슬링 챔피언이 되었을 때도 최고 강적과 맞붙었고 이 시합에서 질 수도 있었는데 그가 역전성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V 사인을 그리면서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는 한 장의 그 사진 때문이었대요. 와. 네. 가난을 아무리 칭송한다 해도 부자가 아니면 진정으로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활용 성공법.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찌됐든 이 시각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는 제가 볼 때 조금 약한 거고요. 다른 책들을 사실 많이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부자들의 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말 핵심 다 이 시각화.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이룰 목표를 글로 적어서 이거를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 진짜 필수거든요. 필수. 시각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물지도의 아주 약간의 맛배기만 봤어요. 왜 이 보물지도가 필요하고 이 보물지도의 핵심적인 시각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이 보물지도에 관련된 영상 몇 편으로 나눠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중요한 거 아니더라도 시각화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 뇌가 늘 시각화되어 있는 나의 그 상상과 이미지와 조감도를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지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보물지도로 만들고 시각화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